방금 별표하셨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을 물으면 반드시 묻는 게 3번이에요. 3번 제목이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이죠. 당연히 토지에 관한 사항이고, 박스에 보시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뭘 통해서 확인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박스 밑에 작성 방법이 있다. 네 가지로 쪼개져 있죠.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기재? 국토계획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건폐율 범위, 용적률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에 위임을 주면, 시군조례 위임을 주면 시군조례에서 구체적인 상한을 정하니까 제일 잘 나와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다. 주택법이다. 시군조례. 그 다음에 니은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지금 기본 확인사항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확인? 개공이 확인. 기재한다 그래. T가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공법상 제한사항인데 각종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나중에 실무 가시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온 나라가 있다. 온 나라. 온이 모두 아니요. 온누리 할 때 이게 종합정보망 이름이요. 시험은 온 나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종합정보망 그렇게 나와요.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종합공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이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특이한 것이 밑에 임대차 괄호 임대차 계약이다. 지금 주거용 건축물이죠. 지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에게 현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중요해요. 그래서 임대차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기재사항에서 기재해도 되지만 생략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있나요? 시험에 입지 조건 안에 기재할 요소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자씩 밑으로 해보세요. 도로, 대중, 주차, 교육, 판매, 의료. 작년 시험에 공원 있나요 없나요? 입지 조건 안에 기재할 요소가 아닌 것 공원 이렇게 나왔다고. 주차장은 입지 조건입니다. 전용 주차시설, 공동 주차시설은 입지 조건. 밑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관리에 관한 사항도 기본 확인 사항이죠. 누가 확인? 개공이 확인. 기재사항은 두 가지다. 경비실, 관리, 주체. 밑에 비선호시설은 박스 안에 몇 킬로? 1km 이내 비선호시설이 있다 없다? 종류가 뭐인지 기재하죠.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에 들어간다. 비주거용 X. 토지에는 들어간다. 토지는 O. 그렇게 적어보시고. 그래서 입지, 관리, 비선호는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하는데, 다시 시험에 두 번 이상 나왔던 게 입지 조건 안에 기재할 요소 몇 개인가 인가 아닌가 물으니까 꼭 체크하시라고. 그 다음에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예정 금액이라고 써야 되는 이유를 아시죠? 완성 전에 설명했던 금액 이름을 그대로 적어라. 예정 금액. 박스 안에 예정 금액 난에 보니까 예정 금액도 기재하지만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도 기재사항이다. 그럼 예정자 붙어 있다 그 말은 작성 방법에서 언제의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을,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도 예정 금액 난이니까 완성되기 전의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이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이 중요하지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은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예정 금액은 반드시 들어가요. 예? 개별 공시가하고 건물 공시가격 두 가지는 임대차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번에 취득 동그라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당연히 설명은 누구한테 하니까? 매수인에게 설명하니까 매수인이 부담할 지방세법 배우시죠? 당연히 이것도 언제의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 내용을 적는다. 특이한 것이 임차인에게 취득세를 말이 있다. 그 임대차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제외입니다. 기재사항이 아예 아닌 것. 그 생략할 수 있는 것하고 제외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공법상 제한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도 임대차 생략할 수 있는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는 제외. 이렇게 8가지가 뭐라고요? 기본 확인사항. 다시 표시는 개공이 뭘 확인하여? 대장 확인하여. 권리관계는 뭘 확인하여? 등기부.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공이 확인.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종합정보망. 용도 지역 지구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입지 관리 비선언은 개공이 확인. 예정 금액이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언제의 완성되기 전. 그렇게. 나머지 이제 2번의 세부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은 개공이 확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제 동그라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박스 밑에 누가 고지한 매도 임대의뢰인이 고지 동그라미 고지한 괄호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 임대차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고 정원수나 정원석도 공시가 되지 않았는데 분쟁 소지가 있으니까 적으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 2번 있죠. 시험에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기억은 읽어두셔야 돼. 공동주택 뭐는 빼고 당연히 기숙사는 뭐 파는 거 아니니까 계획호마다 쪽에서 파는 게 아니니까 빼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죠. 분양되지 아니하여 뭐만 보존 등기만 맞춰진 공동주택 줄이면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어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현재 중개한 물건이 뭐라고 미분양 공동주택인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매수인이 잔금 치고 등기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경매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풀어놔버리면 경매에 넘어갈 거 아니야. 그 임차인에게 불안하니까 현재 중개한 물건이 미분양 공동주택이면 임차인에게 현재 중개한 물건이 미분양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라고. 그러면 임대차에 관한 사항,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등기가 잘 안 되니까 임대차 법을 만들어줬다 그 말은 등기부에 없다고. 주택 임대차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밑에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 단위 차임액이나 임대차 기간이나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있다. 없으니 거기에 적으라고. 실제 권리관계단에 적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뭐예요? 상태에 관한 사항. 내외부 시설물 상태. 이것도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연료, 승강기, 배수 있죠. 그것도 항목을 읽어두셔야 되는 특히 소방난에 보니까 소하선이 있네 없네 비상벨이 있네 없네 있네요. 그 시험에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다고.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 비상벨. 비상벨은 어디 적는 거예요 지금? 소방난에 적는다는 말은 소방은 내외부 시설 상태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렇게 구석에 있는 걸 물었다고. 밑에 승강기 있나요? 승강기도 내외부 시설 상태이다. 상태니까 누구한테 요구하여?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 밑줄 돼 있죠? 확인한 사항.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자동화 시설 등을 적는다. 출입문에 버튼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띠가고 하고 난리니까 뭐 떼가고. 벽면 도배 상태가 있다. 벽면은 비주거용에도 들어간다. 균열이
벽면에는 지하상가 노래방에는 벽이 막 흘러내려도 관계없는 거야? 도배는 안 들어간다고. 그 벽면하고 도배를 구분하시라고. 벽면에 비주구용 O, 도배는 비주구용 X. 벽면은 어디에는 들어가고 비주구용에 들어갑니다. 도배는 안 들어갑니다. 4번에 환경조건란에 기재할 요소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조건 12번. 일조량, 소음, 진동, 어디만 적는다? 주구용이만 O. 주구용 건축물에만 환경조건이 들어가지 비주구용 토지 임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에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조건은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 확인사항이 기본 8개, 세부 4개 끝났죠? 밑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는 지문이 2개요. 중개보수는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한다. 협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두 번째, 중개보수는 어떤 금액 기준 계산? 예정 동그라미의 예정 금액 기준 계산이지 기출문제처럼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 기준 계산하면 안 된다고. 완성되기 전의 예정 금액 기준이고. 박스에 있나요? 박스에 옆에 우측에 작은 글씨 있다. 당구장 표시 있고. 당구장 표시 아시죠? 당구장 표시 보니까 중개보수는 지금 확인 설명서가 주거용이죠. 지금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해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가 있다 없다? 있죠. 시도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뒤에 시도조례 정한 요율 한도에서 둘째 준비실 보세요. 시도조례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른다. 협의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시도조례 정한 요율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금을 졌는데 따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본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 계산되었다. 그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특약을 할 수는 있다 없다? 100만 원인데 부가세 10만 원을 합의할 수 있다.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지만 약정이 없다면 따로 10% 부과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2번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출제가 2문제예요. 2차 과목 중에서 그래도 서식 중에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 농지법 출제가 2문제 아니야? 농지법도 하셔야 되지만 9월 달에는 꼭 하셔야 돼. 서식은. 거래계약서는 했죠? 넘겼어요. 이제 78페이지. 개공 등의 금쟁이가 있다. 77페이지 권리금 안 해야 돼요. 권리금은 상인법에서 배우시니까. 77페이지가 그러니까 미련이 되나? 권리금은 앞에서 이렇게 배우셨다고.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임대인도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권리금 받죠. 보증금 차임 이후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권리금이라 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자기가 호프집을 3년 동안 해왔다고. 세를 놓죠 지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 원 받죠. 임대인은 받은 5천만 원을 임대차가 종료되면 반환해야 한다. 권리금 반환 의미가 없어요. 권리금 반환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권리금 반환 해줄게.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상식이는 반환 약정을 안 할 것 같아도 반환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약정했죠? 반환 약정하면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반환 의무가 발생되었죠?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임대인이 보증금도 안 주고 권리금도 반환 안 해. 그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권리금 반환 받을 때까지 목적물 유치할 수 있다. 그 유치권을 행사한단 말은 받을 돈이 있다 없다? 받을 돈이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 돈은 어떤 돈일 때만? 필요비, 유치권 행사할 수? 유익비, 공사대금. 그건 뭐예요? 공통이 직접 물건에 들인 비용이 아니에요. 직접 물건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채권만 유치권 행사해요. 권리금 가지고 상가 지었어요? 보증금 가지고 상가 지은 거 아니죠? 보증금 달라고 해서 권리금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차 보호법 보시면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주정해서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보증금 반환 받지 못했다. 반환 받을 때까지 유치는 못해.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주정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를 주정한단 말은 임차권의 내용이 뭐예요? 기간 만료니까 사용 수익하고 기간 만료되면 목적물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 받을 권리가 있나 없나요? 임차권 안에 보증금 반환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 받을 때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월세는 낸다. 그 임대차를 주행해서 점유하는 것이지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어떤 계약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 권리금 임대인도 받는다. 상임법에서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관계없고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럼 임대인은 누가 주선한?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너는 방해하지 말아야 돼. 네가 줄 의무는 없는데 방해는 하지 마라. 방해하게 되면 손해 발생된다. 배상 책임이 있다.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배우시죠? 그러니까 지금 77페이지 내용은 상임법 내용이 나오기 전에 판례 내용이에요. 맨 밑에 거만 읽어 두시라고.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11절 개업 공인중개사 등 밑줄 등의 금지 행위 예외 있다. 예외 없다 적으시고 적으시면 위에 덮어 적으시라고. 적어놓은 건 제가 압니다. 예외가 없다.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박스의 문제가 다음에 열간 사항 중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보조원 사원 임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 말은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몇 개인가? 그 말 아니야. 앞에서 배우신 거 이중소속은 개공만 금지한다? 소공까지만 금지한다? 모두죠. 개공 등 위에 이중소속 적어보시고 금지 적어보시고 이중소속 금지. 타이틀에서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규정하면 이중소속 금지.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개공만, 소공까지만, 개공 등. 개공 등 나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그 정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33제에 정하고 있는 7가지 행위를 하지 마라 7금지행위라고 불러요. 7금지행위는 지금 체크하신 것처럼 개공 등이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예외가 없어요. 그 예외가 없는 것이 7금지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난다. 뭐 임으로 뭐 이기 때문에 나오면 뭐 임으로 이기 때문에 말을 붙이면 꼬신다 그랬죠. 중개 보수는 민법상 계약 자유 원칙 중 내용 결정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법정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민법에서야 계약 자유 원칙이 있고 계약 체결 자유,
방식 결정 자유, 내용 결정 자유, 상대방 선택 자유가 있지만 우리 법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합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에 쉽게 나오니까 박스 안에 있는 행위가 어디까지가 7금지인지 그걸 읽어두셔야 돼. 예외가 없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3호가 뭐예요? 살해, 성역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받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초과하여 받는 행위가 금쟁이요. 그러면 초과하여 받았습니다 하면 금쟁 위반이다? 초과하여 받았습니다 하면 금쟁 위반이죠? 그대로 반환하여도 금쟁이고 초과하여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도 금쟁이고 초과하여 더 받았지만 초과하여 지급한 손님에게 초과액만큼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이미 한 다음이요. 초과하여 받은 행위를 했다 나면 금쟁 위반. 뒤사정은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6호에 중개 의뢰인과 하거나 직접 거래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 행위는 예외가 없다. 직접 거래하였으나 의뢰인의 동의를 얻었다. 쌍방 대리하였으나 당사자 허락을 받았다. 예외가 없어요. 직접 거래했다면 쌍방 대리했다면 예외가 없다. 민법하고 섞여버리면 다 틀리는 거야.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은 원칙 금지다. 쌍방 대리 원칙 금지잖아요. 민법에서는 예외가 있다. 대리권 수행 본인이 허락하면 민법에서야 자기 계약도 쌍방 대리 가능하지만 우리 법은 예외가 없다. 7번이 투기 조장하면 금쟁 위반이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였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투기 조장이죠. 미등기한 중간자의 전매 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 전매 차익 관계없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자체가 투기 조장 행위니까 예외가 없다. 그러면 7금지는 제재가 강하겠다 약하겠다? 7금지를 위반한 개공은 행정처분이 과태료겠나요? 업무정지겠나요? 임의 취소겠나요? 절대 취소겠나요? 이거 손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손님하고 관계 있으면 기본 제재가 뭐예요? 업무정지. 요거는 절대 취소, 임의 취소. 그러면 임의 등록 취소니까 개공이 금쟁이를 한 경우 등록 간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업무정지할 수 있다. 소공이 7금지 위반할 수 있네. 소공이 7금지 위반하면 1. 자격 취소, 2. 자격 정지. 자격 취소하면 안 돼요.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이 뭐예요? 취소와 정지 처분이 행정처분이요. 취소하려면 정지하려면 증이 있어야지. 중개보조원도 7금지 적용 대상이다. 등이니까 여기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다 형벌 대상입니다. 우리가 3-3 암기하시고 1- 암기하시는데 3-3만 암기하시면 돼. 그러니까 7금지는 다 징역형 벌금형 대상인데 3-3은 전체로 다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좀 이따 보시면 불법 딱지가 있다. 대표 선수가 입주자 저촉정서는 어떤 법에서 금지하고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우리 법에서도 입주자 저촉정서는 양도가 돼요? 알선 중개가 돼요? 양도 금지, 알선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인 불법 딱지 매매업 매매 알선하면 3-3.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쌍방대리 하는 것은 투기 조장하는 것. 요건 부정등록, 무등록은 3-3입니다. 해놓고 7금 중에서 이렇게 쪼개면 4가지. 부무딱직상투 이렇게 암기해요. 부무딱직상투. 부가 뭐라고요? 부정등록, 무등록 중개업, 불법 딱지라고 시험에 안 나오겠죠? 딱지 이름은 나중에 이해하셔야 되고. 증서고, 직접 거래, 쌍방들이 투기주장. 요거 빼고 나머지 7금지는 1-1. 그러니까 3-3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암기해 두시고 형벌을 나머지 요거 빼고 나머지
1-1-1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 배우셨다. 고용인의 어떤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 행위로 본다. 간주조항이 있고 양벌 조항이 있죠. 양벌 규정은 누가 사고 쳤네? 고용인이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 하다가 어떤 사고? 그러니까요. 대답을 뭐 이거 당연할 수 있는데 11일부터 지금 6월까지 이 몇 번 있겠어요? 이름을 따라가시라는 게 법 규정은 학계로는 학자들이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 옛날에 너무 심했다. 조조연파 근대 부동산 조조연파가 들어가면 제가 쓰는 말 쓰고 일본 학자들 안정근파가 들어가면 안정근파 들어가면 저거 쓰는 말 난리였어요. 옛날에는. 너가 이번에 말을 이랬었나? 다음에 우리 기회 오면 너가 한번 보자 이랬다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 교사한테 배운 사람이 있고 여기 배운 사람이 있어. 서로 달라요. 말이 통일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학은 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법률 용어는 양벌이요. 양벌. 이 양이 뭐요? 고용인하고 누구도 계공 두 사람 다 벌을 준단 말 아니야? 그럼 제재 중에서 벌자 들은 게 두 개 있다고 질서벌하고 형벌 두 개 중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재산상 손해가 어디 있냐? 손자가 있어 여기 지금? 시험에 나왔다니까. 양벌 규정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의 경우에 적용된다? 양벌하고는 과태료하고 양벌하고 손해 관계 전혀 없어. 뭐하고 뭐만? 형벌만 관계 있다고. 형벌만. 그러면 고용인 업무상 행위하다가 딱직상토 위반했다. 그럼 고용인 본인 얼마? 3-3. 개업 공인인수 재판하죠. 과실이 있으면 뭐는 없고 3년 이하 징역형은 없고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말이고 고용인이 1-1 사고 쳤다. 1-1이죠. 개공인 과실이 있으면 뭐는 없고 1년 이하 징역하고 1,000만 원. 요 문제를 낼 때 7금지 가지고 낸다고. 왜냐면 7금지는 다 형벌 대상이니까. 양벌은 어떤 사고 친 때만요? 손바닥에 유성펜 가지고 좀 적어놔봐요. 잘 안 지워지도록. 진짜 공부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 시험 나온다니까. 양벌, 형벌 적어놓으시라니까. 손바닥에다가 연필로 하지 말고. 손톱에 적으면 되겠네. 시험 치러 갈 때 하면 안 되고 손톱 부러진다. 시험도 못 보고 나오는데. 자, 됐어요. 한 문제인데 확정해서 나오면 양벌 규정 적용 사례 물을 때 같이 나와요.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나온다. 그러면 난이도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례 문제고. 자, 1번에서 7번까지인데 박스 안에 2번하고 6번하고 7번은 두 개씩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 7금지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10가지로 나눠서 읽으셔야 돼. 1. 중개대상물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매매업 행위는 예외가 없어요. 2번은 두 개 쪼개서 읽으셔야 돼.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름 뭐? 자, 무등록 중개업자 나오면 형벌이 얼마? 3-3. 부무 있잖아. 무등록. 보호가 안 되죠? 임을 뒤에 뭐?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두 가지 돼 있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누가 알고 있으면서 개공 등이 알고 있으면서 기억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니은 그에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형벌 얼마? 확실해요?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를 물었어요. 중개의뢰 받는 행위를 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한 개공을 물었어요. 7금지 다 읽었다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만 물으면 3-3.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의뢰받는 행위 금증 위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한 것은 금증 위반한 개공은 뭐? 1번 중개대상물 매매업 얼마? 1-1. 결국 1, 2, 3, 4는 1-1이고 5, 6, 7은 3-2다 그 말이야. 무등록 중개업자만 물었는지 임을 알면서 의뢰받는 행위 명의를 이용케 한 7금지를 물었는지 꼭 구분하시라고. 어머야 이거 아는데 이거 없어 우리 과목은요.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해설제 보고 내 다 아는 문제인데 다 틀린 거요. 그 실력이 진짜 없는 거예요. 우리 과목은. 민법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맞다 이 판례 그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과목은 함정이 탁탁탁 짚어가지고 시험 보면 해설 보면 다 알지 뭐 몰라요. 다 알지.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과목은. 민법은 그게 더 다져가지고 실력이 쭉 올라가지만 우리 과목 적응 안 된 사람은 정말로 이거 안 짚어나오면 가로채 이거 안 짚어나오면 절대 다 못 풀어요. 80 안 나옵니다. 그 지금 아직까지도 괄호 채우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계신다 지금. 괄호 채우기 자료 꼭 하셔야 돼. 8월까지 3번에서 끝내야 되는 거야. 8월까지 시간 더 주는 거야. 8월까지 3번 정도 적어보시면 특강 자료 있잖아요. 제가 저한테 다시 한 개 새로 달라 그래요. 적어놨어요. 지지번에서 못 쓰겠다 한 개 달라 그래. 3번 적은 다음에 한번 쭉 적히면 그때부터 75점이에요. 완벽하게 75점이에요. 다 적히면. 근데 그거 안 적어놓고 70점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목은. 민법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만 우리 과목은 2차 호흡 중에서 지적법하고 중개사법은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법 조문들이 시험 나오니까. 자, 3번은 초과 수수하는 행위 금지다 그죠? 4호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형벌 얼마? 초과 수수 형벌 얼마? 1-1. 5호가 불법 딱지 아니야. 불법 딱지 이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양도 금지,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있는 증서까지가 거래가 되는 딱지 아니에요. 양도 금지되는 증서, 알선 중개가 금지되는 증서니까 불법 딱지라고. 대표 선수가 뭐? 입주자 저축 증서. 어디에서 금지하고 있고? 주택법에서. 이 법에서도 개공 등이 매매 교환을 중개해도 금지,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 그 5호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두 가지 쪼개셔야 돼.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증서에 대하여 매매 교환을 중개하는 행위 예외가 없다.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도 예외가 없다. 나누셔야 돼. 6호도 두 개죠. 누구와? 중개 의뢰인 과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하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누구하고 하는 것을 직접 거래를 한다? 중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직접 거래하게 되면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공 자기 본인을 위해서 의뢰인 가면 본인 손님에게 해를 주니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7호도 두 개 돼 있죠.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한 개 하고, 두 번째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은 두 개다.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돼. 5호까지 두 가지 쪼개면 11개예요 다. 2호가 두 개고 6호가 두 개고 7호가 두 개고 5호도 두 개 쪼개면 11개라고. 그렇게 세 번에 쪼개놔야 내가 좀 더 안전해요. 됐어요? 그거 읽어두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박스 밑에 풀어놓은 것은 판례까지 좀 보셔야 돼. 판례까지. 자, 1호는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에 대하여 뭐를 금지하고? 매매를 업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죠?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토지에 대하여 매매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토지 매매업은 금증이다. 건축물 매매업은 금증이다. 임목 매매업,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업 행위는 같은 말 아니야?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토지 매매업, 건축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 같은 말이다. 그죠? 좀 더 나가면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를 금지한다. 업은 영리 목적으로 해서 계속 반복, 영리 목적이라는 것이 업이다. 이런 내용의 업은 금지한다면 중개대상물 토지 매매 행위, 건축물 매매 행위는 금지다. 토지 매매, 건축물 매매 행위는 금지다. 매매는 금정이가 아니다. 뭐가 아니므로? 업이 아니므로. 그러면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매매업은 하지 마라. 매매는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6호에서 누구하고는? 6호 가게 일을 맡기로 들어온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사 등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직접 거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직접 거래는 예외가 없다. 개업, 공인사 등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할 때 누구하고 하는 것이 직접 거래다? 내 가게 일을 맡기로 들어온 손님하고 하는 것이 직접 거래이고, 손님과 직접 거래한단 말은 손님의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어서 거래하지 마라. 그 말은 매매도 거래다. 교환도 거래고 임대차도 거래죠. 손님이 상대방이면 매매도 안 되고 교환, 임대차 어떤 행위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중개대상물 매매는 가능하다 했다. 누구하고는 하지 말라고? 의뢰인과는 한 건도 하지 말라고. 매매든지 교환이든 임대차든지. 그러면 매매 가능하다면 야는 안 되니까, 의뢰인 가능은 안 되니까 의뢰인이 아닌 자와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벼룩시장에 광고 나왔다고, A가 자기 땅 팔겠다고. 그러면 벼룩시장인 생활정보지에 광고된 사람하고 매매했다고. 직접 그랬어요. 생활정보지 일간신문에 나왔다. 그 말은 내 가게 일을 맡긴 손님이 아닌 그런 사람하고 한 건씩 매매하는 관계없다고. 그 매매를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해버리면 이건 뭐가 되니까? 업이 되니까. 우리도 우연한 기회에 한 건씩 손님이 아닌 자하고 한 건은 관계없다고. 업을 하면 안 돼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단 말은 손님과 하는 것이 직접 거래이고, 누구 이익을 위해서? 손님하고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개공 등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접 거래예요. 그럼 누구를 보호하자고? 야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동산에 있는 사람보다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공 등이 손님이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해버리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각종 정보는 누가 훨씬 알고 있고, 개공 등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쓰게 되면 가게까지 와서 일을 맡긴 손님에게 해를 줄 수 있으니까 누구를 보호하자? 손님을 보호하자고. 급매물 나오고 생각하시면 돼. 급매물. 아파트가 4억인데 3억 8천에 내놨다고.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욕심이 나요 안 나요? 매도 의뢰인이 왔잖아요 지금. 급매물 3억 8천 내놨죠. 개공이 자기가 매수인 난에 도장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손님이 땅을 구하러 왔네. 매수 의뢰인이 원하는 땅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손님이 원하는 땅이에요. 매도인 난에 내 도장 찍으면 돼요? 임차인이 왔다고 내 물건 직접 sell려면 안 돼요. 이게 직접 거래예요. 그러면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하는 것이다? 중개의뢰인과 하는 것이고, 누구를 보호하자고? 중개의뢰인을 위한 규정이면 여기 직접 거래에서 보호가 되는 의뢰인 범위는 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면 다 누구? 소유자가 들어와도 의뢰인 맞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이 들어와도 의뢰인,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이 들어와도 의뢰인이죠. 최근 시험에는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걸립니다. 의뢰인의 수임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호는 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를 금지한다. 이걸 풀면 토지 매매업, 건축물 매매업 이렇게 읽는 게 가장 기본이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두 번째 잘 나오는데, 중개 의뢰인이 누구까지인가? 소유자뿐만 아니고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이 된다. 민법에서는 예외가 있다.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구분할 줄 아시면 그것도 실력 아니야. 민법은 대리편 배우신다. 자기 계약은 원칙 금지다. 쌍방대리 원칙 금지다. 자기 계약은 여기에서 자기가 누구요? 민법이요 지금.
대리권 소유한 본인, 대리인. 아파트를 팔고 싶다 매도인이 갑에게 대리권 소유했다고 아파트 매매 계약 대리권. 그럼 대리인은 누구하고? 상대방이 누구요? 매수인과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을 하고 직접 매매 계약한다. 대리행위는 직접 계약 당사자다. 당사자 되어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한다.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이다. 맞죠? 효과인 권리 의무는 주는 것이 대리제도 아니야? 자기 계약은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 관계와의 관계에서 이미 대리인 지위가 있죠. 대리인 지위가 있고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본인과 법률행위하는 것을 자기 계약이래요. 그럼 대리인 지위에서 야를 위해서 계약하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약하게 되면 잘 부탁한다라고 맡긴 본인이 해를 주니까 민법도 본인 보호 취지에서 금지한다고. 쌍방대리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갑이 쌍방으로부터 다 대리권 받았죠. 혼자서 매매 계약서 쓰죠. 이게 쌍방대리요. 그러면 쌍방대리 하면 매도인과 짜버리면 매수인이 해를 줄 수 있잖아요. 둘이 짜고 치면 일방은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해놓고 민법은 사적 자치다. 본인 보호 취지에서 금지하고 일방은 이익에 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한다 해놓고 대리권 소유한 본인들이 허락하면 손해봐도 내가 볼 테니까 법에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민법에서는 가능하다고. 우리 법은 예외가 있다. 어린이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 당사자 허락받아도 금지. 초과수수하고 일하실 때 초과수수하고 직접 거래만 안 걸려도 크게 걸릴 일 없어요. 무자격자하고 28회 증을 딴 우리하고 동업계약하죠. 무자격자인 상가사장이 토지 전문을 해왔다 해서 미등기 전매 주의하셔야 돼. 토지는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쌍방대리는 예외가 없다. 그러면 쌍방대리가 아니면 금증이다. 쌍방대리 표시는 양 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이 뭐예요? 양 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하여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 알선한 경우 배우자 건 내 거요? 남의 거죠? 매매 계약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인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중개한 것 금정이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중개하던 중 매도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하여 거의 위임을 받고 이게 뭐예요? 일방으로부터 위임받았죠. 매수 의뢰인과 직접 매매하였다. 이건 쌍방대리에서요? 일방으로부터 위임받으면 일방대리요. 쌍방대리 아니니까 금정이가 아니. 형벌이 얼마라고요?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는 3-3이요. 1호는 크게 내용이 없고 중개대 선물 5가지를 쪼개서 넣는 연습하시면 돼. 토지 매매업, 건축물 매매업도 금정이다. 동그라미 1번 정도 읽어두시고 반복, 계속, 영업성 등의 유무를 판단해서 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계속, 반복, 영업성은 들어보셨죠? 동그라미 2번, 괄호 2번은 그대로 기억하고 니은 쪼개서 읽으세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나오면 2가지.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는 행위 금지.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 형벌이 얼마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3. 의뢰 받는 행위,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금정이니까 1-1. 3번 사례 승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받는 행위를 했다면 금정이요. 그러면 밑에 초과 수수에 해당하는 금품에는 초과하여 금품을 받지 마라 할 때 금품은 금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골동품 받아왔네, 미술품 받아왔네 해도 초과 수수요. 두 번째,
중개보수약정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효력이 있다 없다? 초과하는 부분 밑줄. 초과하는 부분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니까 사법상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좋은 말 돼 있죠? 둘째 줄 뒤에 이른바 강행 규정이다. 약정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임의 규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효인데 전부 무효예요. 초과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민법 배우시죠? 103조 위반이면 불법 원인 급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103조) 위반할 때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나머지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배우시고. 3번 이전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중개보수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100만원 받고 더 받으면 초과수수죠. 100만원인데 50만원 받고 수고비 50만원 받았어요.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이 들어가면 다 금지가 아니고 받은 전체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가 그걸 봐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죠. 받은 그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처벌.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는데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수수했어요. 금정위반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 초과하지 않은 경우. 4번은 초과수수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그 말은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한 행위는 말 그대로 둘째 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 취득했다면 금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야 한다. 뭐 했다면 금정이고 초과하여 받는 행위 했다면 금정이지. 초과액만큼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손해 발생과 관계없이 이미 초과하여 받는 행위 했다면 처벌. 5번도 초과하여 당좌 수표를 받았습니다. 끝이죠. 초과하여 하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부도 처리되었다 해도 초과수수했고 그대로 반환해도 초과수수니까 예외가 없다 그 말이야. 6번 분양대행 이름이 뭐? 겸업. 겸업은 뭐가 아니다? 관리대행, 분양대행 상담 배우셨죠?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적용이 된다?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모의고사 보시든지 시험 지문에 두 번 나왔던 것이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수행하고 이거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상가가 이만큼 보이고 이게 안 보여. 컨디션 좋으면 상가는 안 보이고 이게 보여요. 시험에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주택 외의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금지다. 초과수수란 말 나올 수가 없지 여기는. 중개보수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크게 보이고 이게 안 보이면 이걸 오하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컨디션 좋으면 상가는 안 보이고 분양대행 나오면 뭐가 아니고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겸업은 금정위반이 아니다. 7번의 순가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은 토지나 상가 매매 알선할 때 많이 씁니다. 내 통장에 10억 넣어주고 나머지 네가 다 가져가라는 게 순가요. 순가중개계약은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두 개예요. 순가중개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순가중개계약도 중개계약 아니에요. 손님이 가게에서 일을 맡기는 계약은 우리 법에서 금지하는 게 없다고. 그럼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순가든지 그 자체는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순가든지 뭐 하면 처벌하겠다고? 초과하여 받으면 처벌하겠다고. 순가중개계약은 하라고. 뭐는 하지 말라고. 초과하여 받지는 말라고. (4호까지) 읽고 쉬었다 합시다.
당해 중개대상물의 그 다음 밑줄 거래상 중요사항. 중개대상물 거래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이면 법대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뒤에 거짓된 은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말아요. 개발 계획이 없는데, 예? 중개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없는데 개공이 옛날에 이거 많이 해먹었잖아요. 사장님 개발 계획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소장이 매수인에게 여기 일대에 개발 계획 있는 거 아시죠? 개발 계획이. 매수인은 개발 계획 있는지 몰랐는데 부동산에서 정보가 좀 다 많은 부동산에 개발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리 잡으라고 자꾸 전화드린 이유가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더 오르게 잡으시라고 이렇게 해요. 네? 개발계획이 있다 없다는 것은 중요해요? 가격도 중요해요? 그럼 계약하고 보니까 개발계획이 없더라고. 가격도 오른 바가 없더라고. 이게 사호요. 유포, 조작, 기망 짜고 숨겼네. 그게 거짓말 표시요. 그래서 판례가 밑에 1번에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뭐도 포함된다? 그게 한 게 지문이요. 판례 문문이 당해 중개대상 물의 그 다음 밑줄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 동그라미 자체의 괄호의 권리관계 중요해요? 공법상 제한상 중요하죠? 뿐만 아니고 뭐도 가격도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이 된다. 그래서 관련 판례가 2번, 3번이에요. 개업 공인인사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액 가격도 중요사항이다. 매도 의뢰 가액을 숨겼다. 매도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이 4억인데 개업 공인인사가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에게 4억 원인 사실을 숨기고 무척 높은 가액 4억 5천에 팔았다고. 가격도 중요사항이다. 짜고 숨겼으니까 거짓말 했죠? 안 했어요? 사호 위반. 동그라미 3번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 중요사항 맞아요? 개발 제한 구역.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비싼 값에 전매 다시 팔아주겠다고 기망한 것. 당연히 짜고 숨겨서 손해가 있다면 기망하여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가격도 포함됩니다. 가격에 대해서 짜고 숨기고 무척 높은 가액 나오면 금증위반. 개발 제한 구역 결정 기망하여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한 것 사호위반. 됐어요? 여기까지는 형벌이 얼마라고요? 1-1이요. 불법 딱지하고 세 가지는 좀 쉬었다 합시다.